페이지 138페이지 뭐냐? 제목이 뭐래? 변동대와 판구조론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네. 변동대와 판구조론. 변동대가 뭔지는 아냐? 얘야? 변할 변, 움직일 도, 그래서 변동대가 뭐야? 움직이는 거. 지각 변동이 심한 곳을 연결한 지대라는 뜻이야. 지각 변동이 심한 지대. 그걸 변동대라고 얘기해. 그러면 지각 변동이 심한 지대. 그러면 지각 변동에는 뭐가 있겠니? 지진.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거겠지? 이게 핵심이에요. 지진과 화산. 이걸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대부분은 다 지진은 다 발생을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한 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심한 지대를 우리는 변동대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예요. 판구조론에서 판이 뭘까? 이 단어에서 판이 핵심 단어가 되겠지. 그지? 판이 뭐냐? 그래서 오늘 수업의 일단 실타래는 판을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판이란 뭐냐? 자, 이 얘기예요. 지구 내부 구조. 다시 한번 살짝 그리면 됐다고 쳐. 여기가 어디야? 네.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육지가 되겠지. 그러면 얘 전체를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육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각을 무슨 지각이라고 한다고 했어? 얘를 대륙지각.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을 무슨 지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해양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나갔던 내용이고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는 누가 더 두껍다. 그리고 그림에서 일부러 그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평균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껍다. 대륙지각이 평균 한 40km 정도 두께가 돼. 해양지각은 약 1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는 뜻이에요. 밀도는 누가 커?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다. 이유는 구성 암석 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현무암질이 밀도가 커. 그렇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 요 선을 뭐라 그래?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모호면. 어디와 어디의 경계? 지각과 멘틀의 경계. 그걸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알겠지? 아직까지 판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안 나왔네. 판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림에서 보면 판은 지각과 일부 뭐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일부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판은요, 평균 두께 약 100km가 판이야. 알겠니? 아까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가 한 40에서 50km 된다 그랬지. 그거보다 더 판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지. 뭐까지 포함한다? 멘틀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표현한다. 암석권. 판 이꼴 암석권. 권이요. 암석권. 알겠지? 그리고 판 밑에 한 요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요 정도.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요 정도 여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름이 연약권이라고 한다. 연약권은 두께가 100에서부터 400km 깊이까지. 그러니까 여기 깊이가 400km란 뜻이야. 지금 그림이 좀 그런데 판보다 연약권을 더 두껍게 그렸어야 되겠지. 판의 두께가 100km 그리고 100에서 400km까지가 연약권. 알겠니? 얘하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멘틀 나머지 전체가 연약권이 아니에요. 멘틀의 평균 이 두께가 2,900km란 말이야. 2,900km 중에서 한 400km까지 떼내서 암석권, 연약권이 있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암석권과 연약권을 구별했는데 중요한 거!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다? 연약권이다. 판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일단 않는다. 자, 그래서 정리.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건 암석권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고요. 지표로부터 약 깊이 몇 킬로미터까지라고요? 얘를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판은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한다. 대륙판, 해양판이 있다. 그럼 누가 대륙판이야? 쉽지? 대륙판이란 먼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그러니까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그러면 뭐겠니? 먼 지각을 포함한다?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플러스 멘틀의 최상부. 얘를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두께는 누가 두껍다? 대륙판이 두껍다? 해양판이 두껍다? 대륙판이 두껍다.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얇다. 그러면 암석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라고 그랬잖아. 암석의 질은 무슨 질이에요? 하강 암질. 해양판은 무슨 암질? 현무 암질. 그래서 밀도는 누가 밀도가 크다? 대륙판이 밀도가 작고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일단 판에 대한 정의, 개념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하나 정리하자면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여러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조각조각 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판 밑에는 뭐가 있어? 연약권이 있는데 연약권에서는 멘틀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멘틀 대류에 의해서 그 위에 있던 판들은 멘틀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대류가 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다 보면 판과 판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찢어지면서 밑에서 올라와야 되겠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찢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판과 판이 멘틀 대류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판이 뭐 할 수도 있어. 충돌을 할 수가 있어. 충돌하다 보면 판의 면적은 점점 충돌하는 곳에서는 판의 총 면적이 어떻게 돼? 좁아지게 되겠지. 왜냐면 어떤 판은 가라앉을 수가 있고 어떤 판은 가라앉는 게 없이 찌그러져서 압축돼 가지고 솟아오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판의 면적이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판 구조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 판들, 10여 개의 여러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에서 대륙판 몇 가지는 외울 거냐면 대륙판 약 6개, 해양판 약 4개는 필수적으로 오늘 외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대륙판에 6개, 해양판 4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할 거예요. 알겠니? 자, 이름부터 보자.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륙판의 이름은 뭐냐? 일단 6개 써야지 뭐. 유라시아판. 판은 생략할게요.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인도 앤드 오스트레일리아판. 남극판. 그러면 6개가 되겠지. 물론 우리 교재에는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인도판 따로 오스트레일리아판 따로. 알겠어요? 근데 아프리카판 2개 아니에요? 아프리카판 따로 아라비아판 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지금 동하고 서하고 지금 찢어지는 건데 여기서 아니야. 그냥 아프리카판이 찢어지고 있는 거야. 아프리카판이 찢어지고 있는 거야. 자, 책에는 그래서 아라비아판도 있고요. 아프리카판도 있고요. 인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6개의 대륙판을 설명한 거고요. 해양판은 약 4개라 그랬지. 해양판의 이름에는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즈카판, 코커스판 4가지. 나즈카, 코커스. 굳이 다 고1 수업 때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써봤어요. 중요한 건 고1 통합과학 때는 말이죠. 해양판 밀도가 크다. 대륙판 밀도가 작다.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적었나요? 판 구조론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판 구조론의 설명이 결국은 뭐예요? 이 위에 설명됐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표면은 여러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and 그 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론은 그지? 그 이론은 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움직인다? 판 움직임의 원동력은 누구 때문이다?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 때문이다. 라는 이론이야. 여러 이루어져 있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이
이동한다는 이론. 이걸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판구조론이라는 이론 이전에 대륙이동설이라는 이론도 있었어. 의미는 같아. 근데 차이는 뭐냐면 대륙이동설은 대륙이 이동한다. 근데 왜 이동하는지 그 힘의 그 엄청난 힘이 뭐에 의해서 이동하는지 설명을 못한 게 대륙이동설이야. 그럼 판구조론은 뭐예요?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판구조론이야. 대륙이 이동하는데 그 대륙을 좀 더 확장시켜서 판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판이 이동을 하는데 그 힘의 원동력은 누구 때문이다? 멘틀 대륙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판구조론입니다. 됐니? 자, 그래서 페이지 14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변동대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지각 변동이 심한 지대를 변동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1. 지진대, 화산대는 비교적 잘 일치한다. 여기서 지진대는 뭔 뜻이에요? 변동대 종류의 지진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대. 화산대는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대. 근데 얘네들이 비교적 잘 일치한대. 어떨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지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화산이 만들어진다. 맞아? 반대로 화산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한다. 맞아? 그건 맞아. 화산 폭발할 때는 반드시 지진을 동반합니다. 폭발이잖아.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발생을 해요? 그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진대가 더 영역이 범위가 커, 화산대가 영역 범위가 커. 지진대지. 지진대라고. 화산이 발생하면 엔드 지진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랬어.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산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반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지진! 2명은 화산!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반 10명 중에 지진은 몇 명이야? 10명 다야. 화산 2명은 화산 앤드 지진이라고. 화산 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화산은 몇 명이야? 2명이야. 지진대가 훨씬 더 영역이 넓어요. 이해됐니? 2번 변동대는 주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한다. 맞아요. 3번 지진이 활발한 곳은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거 아니라 그랬지. 화산이 활발한 곳은 지진이 활발하다. 그건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4번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대서양의 가장자리에 있다. 아직 우리 안 배웠잖아. 대서양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태평양의 주변 부위야. 틀린 거고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2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을 써라. 기역 지각의 이름 무슨 지각? 대륙 지각. 니은 무슨 지각? 해양 지각. 디귿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얘 뭐예요? 판 가로 열고 암석권. 리을 이름 뭐예요? 연약권. 멘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난다?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연약권은 액체 상태다, 고체 상태다. 고체 상태야. 멘틀이라서. 하지만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왜? 마그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연약권을 우리는 상태를 물어볼 때는 고체 상태야. 그런데 고체 상태에 있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또는 연약권은 부분 용융된 상태다.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녹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분 용융된 상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액체 상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3번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 5x를 해라. 1.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2번 모호면인 암석권과 연약권 사이의 경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틀려요. 어디의 경계라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3번 연약권은 단단하고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부분 용융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 4번 판 구조로는 지진대, 화산대가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맞아요. 자, 4번 판 구조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판의 두께가 약 100km인 뭐의 조각이다. 판은 두께가 약 100km인 뭐 멘틀의 조각이다. 멘틀 맞아? 적당한 말이 멘틀이 맞나? 암석권의 조각이다. 2번 지각 변동은 판의 어디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날까? 판은 10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러면 A판과 B판에는 경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경계가 변동되란 뜻이야. 그래서 판에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경계에서. 알겠죠? 3번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뭐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다.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뭐? 멘틀의 대륙. 문제 5번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대륙판은 대륙지각화 멘틀 최상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고. 니은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평균 두께가 두껍다. 맞죠?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틀렸죠?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네. 문제 6번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 5x를 해라. 1. 판의 경계에서 두 개의 판은, 그러니까 A판, B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 판은 상대적 이동 방향과 속력이 다르다. 다르니까 구분 지어지게 되는 거지. 이동 방향과 속력이 같으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구분 지어지겠니? 안 되겠죠? 2번 판의 이동 속력은 1년에 1m 또는 1년에 10m씩 이동한다. 얘기 우리 안 배웠잖아. 근데 상상을 해봐. 거대한 대륙 자체가 1년에 한 1m 또는 1년에 10m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 10년 살았어 내가. 그러면 10년 살 동안에 땅은 몇 미터 이동했다는 얘기야? 10m 또는 100m 이동한다는 얘기지. 야, 10년 살았는데 100m나 이동한다?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럼 100년 살면 100m, 1000m, 1km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지? 1000년 살면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미 붙어도 엄청 많이 붙었었겠지. 안 그래? 일본과 우리나라도 붙거나 멀어지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멀어졌거나 엄청 많이 가까워져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아요. 1년에 고작 1cm 또는 10cm 이동합니다. 근데 그건 고작인데 고작이 아니야. 인간이 사는 역사는 1인당 오래 살아봐야지 100년이지만 지구의 역사에서 10,000년, 1억 년은 우스워. 1cm만 이동을 한다고 쳐봐. 1억 년 동안 이동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판의 이동은 1억 년 동안에 1억 cm 이동을 한다는 뜻이잖아. 몇 미터겠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겠지.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얘는 틀린 말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쉬자.